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지수가 좀 눌리죠. 쉬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 줄 코멘트 듣고 통신주 가겠습니다. 네, 우선 6월달 FOMC 이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안도감보다는 7월달에 올릴 것이다라는 부담 요소, 이것이 만들어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도 좀 상승을 시켰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 많이 올라왔죠. YTD 대비해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지수를 좀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총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 흐름 내에서 몇몇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호실적으로 올릴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스토리보다는 숫자에 주목할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인가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고 다음 주인가요? 7월 7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스토리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신장비주인데 미국에서 통신장비주가 간밤 가장 시세가 좋았거든요. 테마섹터 상위에서 상위 배열 1위였고요. 우리나라 또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인 전국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세부 사항까지 같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일단 들썩이는 모습이었고 통신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통신 1위 기업인 버라이즌, 그리고 여기에 밸류체인 그 납품을 보통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요 정도 있습니다라고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응이 있고 사실은 통신주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소외주의 반란 정도의 주가 반응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약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절대적인 투자의 규모 자체가 하나 기준으로 5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일 것 같죠. 하지만은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가 이제 중거리 위성통신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5G의 음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블을 깔고 들어가서 망을 투자한다, 이것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50조 원 투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G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배정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첫째는 아직 물음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망 산업에 대한 1차적인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작은 쪽,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음영 지역을 커버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5G망으로의 전환 이슈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었던 5G 관련주들에 대한 그때 당시의 기억을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도 구축한다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망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반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 이 정도의 투자 판단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대한광통신 같은 이제 광케이블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건설기계 뭐 이쪽이에요? 그쪽도 있고요. 예. 사실 오늘 주가의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은 이제 와이어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예. 2등은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와이어블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통신 인프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음영 지역의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기업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해외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으로서 삼성전자가 나가게 될 때 같이 나가게 되는 커넥터라든지 안테나를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가레인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우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리고 ESS 쪽에 대한 케이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회사의 몇 년 전에 매출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통신 장비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가레인이라든지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통신 장비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추세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단기 시세의 분출 네. 정도로 보셨고, 본다면 기가레인과 서진 시스템 네. 두 종목으로 이제 압축해서 대응할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눈높이를 맞추면 좀 타당할까요? 사실 저는 오늘 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 뭐 따라붙는 것 자체는 부담이 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국내 이제 유틸리티 투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적인 측면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기사 열면서 추가적인 투자 의견 받겠습니다. 의류주. 남모르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입니다.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이고요. 상반기 실적 매출액과 이익이 좀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상당히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의류 OEM이라고 하면 이제 대신 만들어서 파는 그런 그렇죠. 기업인데, 영원무역 대표적으로 룰루레몬 쪽의 매출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세실업 등등 이제 아웃도어 쪽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종목들인데요. 시가총액도 최근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상승률이 좀 나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늘 딱 그 앞선 두 종목의 커버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밖에도 오늘은 의류 테마주들이 뭐 같이 급등을 하는 네. 양상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백화점 매출 살펴보면은 여성 의류도 줄어들고 남성 의류도 줄어든다고 하고, 예. 거기에 미국의 경기는 앞으로 금리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도대체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 의류주들은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브랜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작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주가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놨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생겨서 반도체를 가져오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고객사라고 한다면은 그 반도체를 쌓아놓고 써야지라는 기대감들을 반영시켰을 텐데, 결국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을 하면은 쌓아놓은 재고를 사용하게 되지 벤더들에게 물량들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이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류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도 초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소비에 대한 경기, 하지만은 공급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의류업체 벤더들이 어마어마한 재고를 쌓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 재고에 대한 확중이라는 게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작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물량에 대한 확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후에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의 상황 자체가 다른 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안 나가더라도 1년 정도 미국 같은 경우 1년 정도 리오프닝이 빨랐기 때문에 옷은 미리 샀었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서비스,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소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바뀌다 보니까 재고업체들, 의료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쌓아놨었던 재고들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재고들이 소진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물량들이 OEM 업체들에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이것은 앞으로의 소비 경기보다는 리스타킹, 즉 재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의류 OEM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업황 저점을 의미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룰루레몬의 올해 연간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갭 같은 경우도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향후의 재고 확충과 OEM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회복 신호가 아니라 반도체와 논리가 같네요. 그렇죠. 이제 최악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네. 빛이 보일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원 무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네. 이제 이달 들어서만 3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룰루레몬 같이 보면 네. 이제 운동복, 예, 요가복 이런 그렇죠. 쪽에서 매출이 계속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고 갭이라고 하면 오늘 태평양물산이 또 갭과 관련된 ODM 기업인데 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쪽을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은 섹터라고 보시는지 추세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는지. 우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업황의 저점과 이에 따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의류 혹은 아웃도어를 일상 브랜드화한 브랜드들이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룰루레몬 쪽에 제1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영업무역에 대한 주가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VFC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연간 기준 아웃도어에 대한 성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고요. 원래 영업무역의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기업은 노스페이스, VFC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주가에 나는 부담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영업무역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게 회복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물량을 좀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갭에 대한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의류 OEM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예. 두 개의 기업을 모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탑으로 꼽는 딱 두 종목 보시네요. 그렇죠. 영업무역, 한세실업. 예, 순매수가 이제 기관 쪽에서 한세실업 요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네. 의류주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거 발음 잘못하면 그 의료 행위할 네. 때 의료가 되기 때문에 예, 의류입니다. 의료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의료 관련해서 지금 그 AI 붙은 테마들이 네. 윗꼬리 달고 이제 음봉 전환이 오늘은 되고 좀 빠지고 있거든요. 있죠. 예, 류닛, 뷰노, JLK 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쉬었다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는 국면일까요?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은 며칠 쉬다가 네. 이제 다시 가니까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을 가지고 뭐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주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AI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의료용 AI 관련 기업들도 약간은 힘을 잃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지금 이 정도 빠진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은 조정 이후에 반등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워낙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곁길로 샜는데 다시 네. 소비로 맞춰서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면 의류와 함께 지금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이 화장품. 사실은 의류는 기대감으로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논리이고요. 화장품은 이미 색조 화장품 인디 네. 브랜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사실 과거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역시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수급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예전에 대형 화장품주들의 회복으로 갔었던 많은 자금들이 예. 중소형 화장품주들로 가게 되고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사실은 이 정도의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말씀 주셨던 실적에 대한 회복세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이 색조 화장품들에 대한 해외 특히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일본 뭐 미국 쪽에 대한 선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타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해당 기업들 내에서의 개별적인 타픽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왜냐면 다들 비슷비슷하니까요. 사실 그냥 아무거나 담아도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제 대신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 중에서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예. 일본 쪽하고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일본과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견들이 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경기 회복을 위한 활성화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중국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제외한 요즘 시세가 나왔던 그렇죠.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결론입니다. 화장품주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재건 테마가 생각보다 시세가 연속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제와 오늘 강한 쪽이 철강 쪽인데 재건을 하면 철강제가 막대한 물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보고서입니다. 한 30조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 안에서 조강 생산량 추인데 이쪽은 쭉 밀려 있죠. 네. 앞으로는 수요는 올라갈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좀 부족해서 끌어다가 다른 쪽에서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찍힌다기보단 이것도 이제 스토리 관점에서 올라가는 건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해당 내용이 신선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철강 쪽의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러우 전쟁 사태와 함께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물량 감소가 철강업황에 대한 반등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철강같이 무거운 제품들은 역내 쪽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역외 쪽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전기세 동결 관련된 부분 쪽에서 대규모 장치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졌다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 S&P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실적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예. 그럼 전기세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철강업체들 중에서 전기료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철강은 종합고로를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예. 전기로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 쪽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동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기로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하반기 중국 쪽에 대한 사이클적인 측면으로서의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또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예. 개의 선택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번외인데요. 네. 한국전력이 왜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P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네. 사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판매 가격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드디어 떨어진 거거든요. 드디어.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팔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국전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